as you say, there've been horrific injuries, they've been ripped apart. Morale has really All eyes on Heung-min Son. Can he get fit and can he rediscover just part of what he... the league, get Tottenham into the Champions League, and then say, you know what, thanks, I'm off. Players fit, they can be a match for anyone. They proved it at times. Postecoglou, will the outcome of this game 여기 맨시티 팬이었다. 너희들조차 붉은 애들은 쉽게 이길 수 있다. 손흥민은 이미 토트넘의 레전드이다. 클럽은 17년 동안 우승하지 못했고 리그컵조차 없으며 4천년 동안 아무 트로피도 없는 팀이다. 팀 내에 아무도 우승을 한 선수가 없다면 적어도 압도적인 득점을 올린 선수가 다른 선수보다 높게 평가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가 토트넘 레전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는 이미 프리미어리그 레전드이다. 베일, 모드리치, 케인이 그랬듯이 손흥민은 가능한 빨리 이적해야 한다. 그는 확실한 프리미어리그 레전드가 맞고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아시아 출신 선수 가운데 압도적으로 최고이고 토트넘이란 팀을 완전하게 바꿔놓았다. 진심으로 그의 유로파 우승을 기원한다. 손흥민은 항상 모범적인 선수였다. 그는 그들의 분명한 레전드이다. 어떤 빅클럽에서도 뛸 수 있던 선수이지만 그곳을 선택했고 케인보다 더 위대한 레전드가 되었다.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케인은 9년 동안 클럽 최고 득점자였다. 케인이 클럽 역대 최고 선수다. 손흥민은 그 팀에서의 트로피를 위해 이적하지 않았는데도 그는 토트넘에서 전성기를 낭비했다. 너는 아우디컵에 대한 존중이 없다. 그가 우승하길 바라고 충분한 자격이 있다. 여기서 우리의 모든 라이벌 팬들이 품격 있는 말들을 해줘서 너무 보기 좋다. 그동안의 그 많은 조크들이 지나고 목표와 열망을 가진 인간이 남았다. 손흥민이 리그에서 가장 호감이 가는 선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히샬리송이었다면 여기 반응도 달랐을 것이다. 스포츠는 연극과 같고 적에게 야유를 보내는 것은 엔터테인먼트의 일부이다. 토트넘 팬으로서 아스널이 어떤 경기에서도 이기길 바란 적이 결단코 없었다. 그래서 잠시나마 토트넘이 이기길 바라는 아스널 팬을 보고 놀랐다. 나에겐 손흥민과 케인은 동급이고 토트넘 따위는 신경 쓰지 않지만 그는 클럽에서의 트로피가 필요하다. 아스널 팬이지만 편견을 버리고 말하겠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호감이 가는 선수 중 한 명이다. 그는 분명 트로피를 들 자격이 있다. 그는 엄청난 정신력을 가진 최고의 선수이고 유로파에서 우승할 자격이 있다. 언젠가는 어떻게든 우리 팀으로 와서 우리를 위해 뛰어주길 항상 꿈꿨다. 동의한다. 그는 우리 팀의 성격 테스트에 쉽게 통과했을 것이다. 우리들은 배와 함께 침몰한 캡틴들을 레전드로 대우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만약 그가 결승전에 완벽한 몸 상태로 나온다면 토트넘이 우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의 퀄리티는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 팀의 수비는 엄청나게 나쁘다. 호일룬보다 차라리 맥과이어가 스트라이커로 나오는 게 낫겠다. 진지하게 말해서 우리 수비진과 특히 골키퍼는 너무 엉망이다. 손흥민은 컨디션이 좋은 날이면 어떤 수비진이든 박살내었다. 난 그 선수를 진짜 좋아하고 언제나 높게 평가해왔다. 그래서 결승전에 그의 몸 상태가 좋지 않길 바라고 있다. 만약 그가 완전히 회복했고 그 특유의 투지까지 발휘해버린다면 우린 이미 끝장난 거나 다름없다. 훌륭한 선수이지만 토트넘에서 경력을 보낸 것이 슬프다. 사카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다. 중립적이고 토트넘과 맨유 팬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의 팀이 우승하는 장면을 보고 싶어한다. 그가 유로파 트로피를 드는 장면을 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 맨유는 모두의 주적이다. 우리 팀은 항상 모든 사람들의 적이었다. 솔직히 토트넘이 이겨도 상관없다. 우리가 이기면 좋겠지만 토트넘에게는 져도 괜찮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다. 토트넘이 결승을 위해 하루만 케인을 빌릴 수 있다면 좋겠다. 그와 손흥민이 제외하고 드디어 트로피를 든다. 북한 사람들조차 손흥민은 싫어하지 않을 것 같다. 감히 말하자면 토트넘이 유로파에서 우승하길 바라고 손흥민은 트로피를 가질 자격이 있다. 그리고 손흥민에겐 언제까지나 첼시의 문이 열려있다. 아스널 팬이자 아시안으로서 결승전 너무 어렵다. 손흥민은 아시아 최고의 선수이고 그가 만약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면 아플 것 같다. 아스널의 팬이지만 맨유의 패배를 기다리고 있다. 모든 영국인들이 손흥민의 우승을 바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수 중립 팬들이 그가 트로피를 드는 아이코닉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오랫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수 중 하나였고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가장 호감 가는 선수 중 하나입니다.
특히 원더골의 비율이 높은 손흥민의 클립은 국적을 떠나 많은 사람들에게 PL의 주요 이벤트였고, 매주 스카이 스포츠의 하이라이트 영상에는 꼭 찰칵 세리머니가 한 장면은 담기곤 했습니다. 10년이나 지속된 적팀의 7번은 많은 프리미어리그 팀의 골문을 폭격해왔지만 우리 팀과의 경기만 아니라면 손흥민의 골이 터지는 날에는 많은 중립 팬들의 박수가 있었고, 이기고 진다를 넘어 엔터테인먼트의 일종이었습니다. 특히 레스터전의 교체 해트트릭에서 나온 왼발, 오른발 손흥민존 득점은 전설처럼 구전되고 있고, 농구의 덩크 영상들처럼 유니폼을 떠나 한눈에 봐도 폭발적인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흡사한 경력을 가진 선수들이 하나하나 트로피를 드는 사이에 손케에겐 여전히 우승이 없었고, 이제는 케인마저 PL을 떠나버렸습니다. 프리미어리그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손흥민이 득점하고 포효하는 10년이 저장되었지만 트로피를 드는 딱 하나의 장면만은 빠져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 장면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하고, 리그에서 가장 감정적인 선수 중 한 명으로도 유명하기에 과연 트로피를 드는 순간의 표정과 반응은 어떨까를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손흥민의 우승을 외치는 중립 팬들은 마치 옵션처럼 꼭 첨가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마이크 영상의 파급력으로도 알 수 있지만 그의 언어 습관과 행동은 다른 프리미어리그 선수들과 비교해 그들 입장에선 독특했었고, 프로 축구계에는 자신감을 넘어 자만에 가까운 선수들도 상당합니다. 손흥민의 캐릭터는 분명 리그의 특이점이었고, 반감보다는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누군가는 손흥민이 지나치게 겸손해서 무시당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결승을 앞두고 일부 아스널, 첼시 팬조차 손흥민의 우승을 말하게 만든 분명한 원동력입니다. 상대방을 자극하고 비방해온 선수였다면 토트넘을 제외한 그 누구도 그를 응원했을 리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만만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게 곧 그 인간의 수준입니다. 가치를 가치로 알아보는 사람들 또한 자신의 품격과 이어져 있습니다.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 10년은 숫자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을 남겼고, 북런던 라이벌의 관계를 아는 사람들에겐 무우라가 말한 득점왕 만들어줄게 정도로 이색적인 풍경입니다. 결승의 결과는 분명 그의 커리어를 통틀어도 주요하지만, 결승전을 앞둔 풍경에는 오히려 축구보다 거대한 자국이 있습니다. 축구란 무엇이고 응원하는 감정이란 무엇이며 왜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이 발생하는가 같은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선은 빌바오로 향하고 토트넘은 결전의 땅에 입성했습니다. Second thing is you do wonder whether Ange himself might take the chance to say, you know what, I'm going to walk away. He's done it a couple of times before when he's answered criticism by winning something and then walking away at his previous clubs. Could that be the case again with him right now? Because he is 90 minutes away from vindicating his claim that he always wins something in his second season. He's been open about the fact that he's been fighting a losing battle himself, trying to answer his critics. Now he's got the chance to do that, and what a mic drop it would be if he were to win the Europa League, get Tottenham into the Champions League, and then say, you know what, thanks, I'm off. When he gets his team playing in the right way and he's got all his players fit, they can be a match for anyone. They proved it at times last year, this year as well. But they seem to just be running out of steam, don't they? And I think that certainly Tottenham fans that I speak to, I think the tipping point has come whereby I think more want to change than don't. I don't think there's many left who are saying... I do think a good manager can post bad numbers. I mean, not many people talk about the season when Pochettino got to the Champions League final third of that season. They were all over the place, but people forget that because he got to the final. And I think with Spurs, if they were to win this thing, you're never going to forget the numbers, obviously, and the number of matches that have been lost in the domestic season, because it has been four. There's no way that you can get away from it. But as you say, there've been horrific injuries, they've been ripped apart. Morale has really taken a bit of a hit. I feel a lot of sympathy with him. Right, let's talk Kulusevski. How big a loss is he going into this game, Darren? Well, he's a huge loss because he can make goals, he can take goals. He has played centrally for a time at Spurs where he's been particularly effective, and you know, he's an experienced player who they can call on in the big moments, but obviously not having him for this game is going to be a huge miss. Listen, Mikey Moore's a very talented young man, and you know, there are a number of players who can stand in for him, but I think as far as Postecoglou is concerned, he would love to have had
Kulusevski, he'd have been terrific in a match like this. Would He have. was one of their better players, wasn't he? He was one of the players that really stepped up when they were struggling earlier in the season. All eyes on Heung-min Son. Can he get fit and can he rediscover just part of what he used to bring? Because he could be potentially a difference maker. Yeah, absolutely. Well, yeah, Spurs have beaten United 3 times already this season. Will it be a fourth? Will it be the first silverware in a long time? 손흥민이 본래의 상태인가 통증을 참고 있나 회복 과정인가 다양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빌바오에서의 결승은 올 시즌을 통틀어 그가 가장 많이 뛰는 경기 중 하나가 될 것이란 부분입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전력 질주할 것이고 경기 중 발생하는 작은 타박들에도 통증을 참을 것이며 90분에 마치 생애 가장 중요한 시간처럼 임할 것입니다. 그가 항상 말해왔던 한 발 부족했던 챔스 결승전이 떠오를 것이고 그때 한 발 더 뛰었다면 선취골에 성공했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상상도 있을 것입니다. 장소는 마드리드와 그리 멀지 않은 스페인 하늘 아래이기 때문입니다. 챔스 결승으론 다시는 돌아갈 수 없고 과거는 불변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백지이고 인간의 힘으로 작성할 수 있는 유일한 페이지는 오늘입니다. 개인적으로 목요일을 오래도록 기다려왔지만 지금은 시간이 천천히 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분명 평소와 긴장감의 무게가 다르고 보는 사람들이 이 정도인데 뛰는 선수들은 더 할 것입니다. 결승을 앞두고 펼쳐지는 모든 이벤트들과 경기장의 분위기는 토트넘 대부분의 어린 선수들이 평생 처음 겪는 거대함입니다. 어느 때보다 캡틴과 벤 데이비스 같은 베테랑의 라커룸 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낯선 환경에 처음 노출된 선수들이 평소와 같은 경기력을 보이는 것이 최우선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챔스 결승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해야 하고 변수가 없어야 하며 휘슬이 불리는 순간의 두려움이 아니라 트로피를 가지러 왔다는 위닝 멘탈리티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경험이 많던 무사 시소코마저 결승 휘슬과 동시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기억은 토트넘에게 뼈아픈 기억이고 이번만큼은 사고가 발생해선 안 됩니다. 상대 역습에서 지나치게 긴장한 선수의 어이없는 태클과 퇴장 같은 진부한 장면들은 정확히 멘탈과 연결된 주제이고 결승전에 제법 자주 등장해온 시나리오입니다. 그런 변수의 예방과 준비가 빌바오에서의 이틀 동안 최대의 숙제이고 멘탈 관리라는 전초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승을 기원한다는 가장 강력한 문장 이전에 한 점의 후회도 남지 않을 90분이 되길 응원합니다.